네, 안녕하세요. 이란이 수그러들었고 또 국내 좌빨 언론부터 나서가지고 트럼프가 배신했다. 결국은 다 내다 버렸다 하면서 이제 이란을 동조하는 게 아니라 트럼프를 이제 지적하는 거죠. 근데 정말로 그럴까요? 저는 자유이란이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그 같은 이야기를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살 전에 트럼프 기세 등등했죠. 예. I tell the Iranian leaders, you better not start shooting because we'll start shooting too. 네, 그러니까 너희 국민 사살하면 우리도 너희한테 군사 개입한다. 지금 작게 보는 쪽이 한 5천 명, 일반적으로 한 2만 명 가까이 죽었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가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건 학살 전이고 이제 시위가 붙어가지고 학살이 진행 중일 때 대중봉기를 부추겼죠, 트럼프가. 이란 애국자 여러분 계속 저항하십시오. 국가기관을 접수하십시오. 살인을 저지르고 인권을 유린하는 자들이 누구인지 기억하십시오. 그 자들은 대가를 톡톡히 치를 겁니다. 저는 이 무참한 살육이 멈출 때까지 어떠한 이란 공무원도 만나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여러분을 도우러 갑니다.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이렇게 이제 폼을 빡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게 이제 지난주 그러니까 현지 시간으로 지난주 목요일쯤 됩니다. 이제 갑자기 이제 방향을 확 돌리죠. 그래서 뒤로 물러섭니다. 한번 직접 들어보십시오. Iran canceled the hanging of over 800 people. They were going to hang over 800 people yesterday. And I greatly respect the fact that they canceled them. 그러니까 어떤 팩트를 존경한다, 어떤 그 사실을 존경한다. 이게 말이 안 되는 영어까지 해가면서 이제 물러섰어요. 누구를 존경한다지 어떤 사실에 주목한다라는 말할 수 있어도 그런 사실을 존경한다. 존중한다. 이거 말이 안 되는 말을 하면서까지 군색하게 물러섰단 말이에요. 지난주 이게 현지 시간으로 수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에 대해서 이제 급실망하고 이란 사람들은 당연히 급실망하죠. 또 기운이 빠진 것도 있죠. 유럽 외교관은 이란 체제는 죽을 자리를 일단 모면한 듯하다. 그러나 이란 국민들은 트럼프의 배신감을 느끼고 완전히 절망한 상태다. 이렇게 말을 했단 말이에요. 또 이게 상당히 맞는 측면이 있죠. 트럼프가 저 정도 바람 잡았는데 갑자기 뒤로 물러나 버리니까. 오늘은 이제 이거는 주목을 안 했지만 밴스의 처신이 재밌어요. 밴스가 지지난주까지는 이란에 군사 개입하면 안 된다는 입장이었어요. 그러다가 트럼프가 이란에 군사 개입할 수도 있다라고 이제 기세등등하게 나오니까 그러고 나서 트럼프가 물러설라 그러니까 물러서지 마십시오 그랬어요. 밴스는. 그러니까 지난주 초 이때 물러서면 큰일 납니다. 그렇게 한번 말이 나갔기 때문에 물러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이제 물러서는 뜻을 확실히 하니까 밴스도 결국은 거기에 인정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갈팡질팡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예, 갈팡질팡합니다. 그런데 이제 트럼프가 마구잡이로 군사 개입을 밀어붙일 수 없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어요. 우선 첫째는 공습 폭격했다고 이란 체제가 무너지겠냐 이거지. 공습 폭격으로는 안 무너집니다. 저거 안 무너져요. 그 다음에 안 무너진 상태에서 발작을 하면은 불똥이 어디로 튈지 모르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판사판이다 그러고서 그 해안에다가 대포 걸어놓고서 지나다니는 유조선을 깐다. 이럴 수도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그 페르시아 그 걸프만에 더 이제 좀 그 어렵게 상황을 만드는 건 뭐냐면 걸프 아랍 왕국들이 이란 폭격에 대해서 반대한다고요. 이들의 속마음은 궁극적으로 따지면 자유이란으로 체제 변경되는 거가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얘들 입장에서는. 이스라엘은 체제 변경은 찬성하는데 지금 당장 폭격하는 거에 대해서는 반대를 해요. 왜냐하면 준비가 덜 됐다는 거고 이런 식으로 폭격을 해가지고는 체제 변경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걸프 아랍 왕국들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대규모 군사작전이 어렵다고요. 다 군사기지들이 걸프 아랍 왕국에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무너졌다고 치더라도 그러면 자유이란이 등장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오늘 말씀드리지만 자유이란이 등장하면 이게 막 일파만파로 그 파급 효과가 5차, 6차 파급 효과까지 막 번져요. 이 거대 변화에 대해서 어떤 큰 그림을 좀 갖고 있어야 되는데 미국이 아마 준비가 부족할 거라고요. 이런 한 4가지 이유가 작동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서 잠시 세탁조 자구동료 부탁 말씀 좀 올리고 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세탁조는 광고가 잘 붙지 않든가 혹은 붙더라도 좀 천천히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보다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는 데 커다란 힘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게 이제 트럼프가 지난주 수요일을 계기로 뒤로 물러섰는데 이유가 뭐냐면 사우디, 카타르, 오만, 이집트 등의 그 온건 아랍 국가들이 전부 다 트럼프를 뜯어 말렸어요. 군사행동 자제해달라. 사우디 내무장관은 아델 알주베일이라는 인간인데 이런 소리를 했다고요. 우리는 외교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는 협상 테이블에서 의견 차이를 해결하는 그런 방식을 믿습니다. 참 이상한 소리죠. 거기다가 모하메드 빈 살만 MBS가 트럼프에 직접 전화를 걸어서 읍소를 했어요. 이란 패지 마세요. 패지 마세요. 그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걸프 아랍 국가들이 협조를 안 하면 그리고 어깃장을 놓으면 이게 굉장히 골아파진다. 그 군사작전 할 때. 그런 문제가 하나가 있고 또 이제 이스라엘도 미국에게 군사행동 자제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게 타임스 오브 이스라엘 매체거든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이 아랍 국가와 함께 그 트럼프에게 군사행동을 자제하라고 압력을 넣었다. 이게 제목의 그 뜻이거든요. 여기에는 겉으로 드러난 세 가지 이유와 속으로 말하지 않고 있는 한 가지 이유가 있다고요. 겉으로 드러난 세 가지 이유는 뭐냐면 첫째, 아랍권이 협력을 하지 않으면 미군이 제대로 작전하기 어렵다. 영공 통과하고 막 그 군사기지 쓰고 이래야 되잖아요. 두 번째로는 지금 당장 미군 배치가 취약하다. 미군이 지금 그 베네수엘라 팬다고 저쪽 건너가 있었잖아요. 세 번째는 이스라엘이 작년 6월에 12일 전쟁까지 이르는 과정에서 MD, 그러니까 탄도미사일 요격 미사일들이 다 바닥에 나 있고 뭐 이런 상태라고요. 이게 겉으로 드러난 세 가지 이유예요. 이스라엘이 말한다고 전해지는, 정확히 표현하면. 근데 말한다고 전해지지조차 않는 한 가지 이유가 숨어 있다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깊게 침투해 있다고, 이란에. 얘들은 프로라고. 얘들은 당사자라고요. 그러니까 얘들은 뭐라고 보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냐면 이게 공수폭격으로 해결될 문제냐. 공수폭격한다고 쟤들 무너지겠냐. 이거를 이제 이스라엘은 걱정한다고 봐요. 제일 큰 이유가. 그러니까 다른 수단이 돼야 된다. 제가 말하잖아요. 하이브리드 워페어를 해야 된다. 그리고 이란 안에 저항 세력이 조직화됐을 때 거기에 무기를 지원하고 자금을 지원하고 뭐 이런 방식이 돼야 된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죠. 어쨌거나 뭐 겉으로 보이는 트럼프가 발 뺀다 어쩐다 이 상황 아니다. 이거 실제로는 트럼프가 그러고 싶어도 그러지 못할 상황이다. 이미 이란 국민의 결기와 피가 이미 상황의 그 방향을 세팅을 한 거예요. 이 사남 바킬이라고 영국 채텀하우스 중동 북아프리카 국장입니다. 이 채텀하우스는 영국 최고의 글로벌 전략 싱크탱크죠. 예, 그 양반이 하는 말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Our regime enforced business as usual, but this may turn out to be a breaking point. Ticking bomb? I think so. Iran has experienced a series of protests every few years, and each protest has become more powerful, more potent, more violent. So, yes, this is a ticking time bomb, but the government still retains the monopoly of force, and it's not afraid to use it. So what next? I do think U.S. strikes are still very much on the table. Just because Donald Trump didn't keep his word and support the protesters last week doesn't mean there won't be some other reason to strike Iran. And I think that the regime knows that. 그러니까 저는 이제 이 양반 말과 조금 다른데 그게 폭격이나 공습의 형태가 아니더라도 굉장히 하이브리드 전쟁에 더 가까울 거라고 보는데 이란 체제를 무너뜨려야 될 필요는 하나도 달라진 게 없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말을 뭐 시건을 하고 배신을 때리고 말고 가네. 오늘 그 얘기입니다. 뭐 얘기는. 네. 이제 그래서 제가 이 하이브리드 전쟁 얘기를 했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이제 지금부터 한 24시간 전에, 그러니까 한국 시간으로 월요일 날 밤늦게 화요일 날 새벽 일찍 이란의 방송사가 해킹을 당했어요. 그래가지고 이란 방송에 레자 팔레비 그 왕세자가 출연을 했다고요. 그 사정을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이건 이제 그 해킹 처음에 이제 그 텍스트로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계속해서 싸웁니다. 우리는 이기고 있습니다. 이란 국민 여러분 계속 싸워야 합니다. 자유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자유에 거의 다가갔습니다. 우리가 이기고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냥 텔레비전 방송에 나온 거야. 해킹 나해갖고. 누가 해킹했겠어요? 당연히 이스라엘과 미국이죠.
또 그 해킹을 해가지고 독일 메르츠 시장에 발언을 이렇게 전했다고요. 유럽이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은 중동이 저렇게 자유이란이 등장을 하고 중동이 확 그냥 한번 바뀌면은 유럽은 이제 경제적으로 숨구멍을 찾죠. 새로운 투자 기회, 새로운 경제적인 그 활력 이런 걸 좀 찾을 가능성이 크다고 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텍스트 메시지 나오는 거예요. 팔레비 왕세자가 우리를 대변합니다. 팔레비 왕세자가 우리를 대변합니다. 그리고 드디어는 팔레비의 그 발언까지 이제 해킹돼서 이제 그 방송사에 그냥 다 나오는 거예요. 이란 군인 여러분, 여러분은 이란의 군인입니다. 이슬람 공화국 체제의 군인이 아닙니다. 이란 국민을 보호하는 것이야말로 여러분의 임무입니다. 이제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종부리를 거꾸로 돌려 국민의 편에 서십시오. 네. 이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특히 이 걸프 아랍 왕국들이 이란에 대해서 굉장히 이란이 자유화되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좀 네거티브한 생각을 갖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제가 그들이라면 그래요. 일단 석유 매장량이 세계 3위입니다. 물론 이건 이제 미국이 셰일 혁명을 통해서 이제 그 석유 생산이 계속 올라가고 채굴 가능한 양이 계속 올라가는 거, 이건 반영이 덜 된 거예요. 확인된 석유 매장량인데 베네수엘라가 1위, 그 다음에 사우디, 그 다음에 이란이에요. 오히려 러시아는 7위밖에 안 돼요. 이란 다음에 이라크, 그 다음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 쿠웨이트 이렇게 내려간다고요. 이 순서가. 석유만 많냐? 네, 천연가스는 더 많죠. 매장량 세계 2위입니다. 이란이 지금. 러시아 다음이에요. 카타르, 이란에 못 갖다 대요. 이란의 3분의 2밖에 안 됩니다. 예. 미국, 지금 현재까지로는 이란의 절반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지막지한 거죠. 이런 자원을 갖고 있고 거기다가 이게 보통 나라가 아니라고요. 가만히 보세요. 이란 정도 사이즈의 나라가 어딨냐? 터키밖에 없어. 사우디가 예를 들어서 인구가 3,500만이라 그러는데 외노자예요. 진짜 인구는 2,000만 밖에 안 돼. 저는 뭐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뭐 저거 한다고 하잖아요. 저기 뭐야 그 무슨 방산 협력. 전 좀 속으로 웃어 사실은. 왜냐면 걔들 인구 100만 밖에 안 돼요. 1,000만이라고 하지만 전부 외노자야. 100만인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럼 100만 실제로 UAE에 가보면 100만은 다 우리로 치면 다 뭐 이사급 부장급만 해. 실무 안 해요. 그러니까 유나이티드 아랍에미리트랑 뭐를 협력한다는 거, 제가 보기엔 돈하고 뭐 물건 팔고 협력이라는 레이블을 같이 하는 거 정도일 거예요. 실제로는 민감한 무기가 되면. 자, 이 표 하나 보면 그냥 압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이라크, 시리아가 좀 큰 나라들인데 이거 세 개를 합쳐야 이란보다 작아요. 그래도 인구로 치면. 일단 이란이 이제 자유화돼서 자유이란이 등장을 하면 걸프 아랍 왕국들의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가 동의되죠. 제로가 되죠. 휴지가 되죠. 우리 아니면 누가 하랴. 뭐 이게 없는 거지. 야, 너희 아니어도 되거든. 이렇게 되지. 두 번째는 원유 천연가스 가격이 더 내려갈 거 아니에요. 이란이 저렇게 자원이 많은데. 세 번째는 그 이란이 자유이란으로 저렇게 개혁을 해서 발전해가는 모습을 보면 이 아랍 왕국 안에서도 야 우리도 뭐 좀 공화국을 간다든지 자유민주주의 입헌군주국 같은 걸로 좀 가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요. 참고로 사우디에 의회 있을까요? 의회 없습니다. 자문의회라는 것만 있어요. 좀 웃기죠. 컨설팅 어셈블리라는 것만 있어요. 사우디에 헌법 있을까요? 제대로 없어요. 헌법을 가지고 국민투표한 적이 없을 거예요. 국가기본법이라고 헌법적인 법이 있는데 그것도 일방적으로 그냥 반포한 거지.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국가기본법마저도 실제로는 최상위법이 아니에요. 최상위법은 쿠란에 의한 샤리아가 최상위법이에요. 사우디는.
그러니까 사우디, 저는 이제 간 지가 벌써 한 20년 되는데 20년 전에 사우디 젊은 청년들 취미가 뭐냐? 고속도로에서 자동차 문 열고 자동차 문에 매달려 가지고 신발을 질질 이렇게 수상스키 타듯이 매달려서 이렇게 저기 달려가는 거. 그게 취미야.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 그러니까 사회가 꽉 막혀 있고 할 게 없으니까 그 에너지가 그런 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뭐 인구 26세 이상 인구의 그때 26세로 기억하는데 절반이 심장병과 당뇨인데 단 비만이야 이래. 겉에 펑퍼짐한 옷을 입어서 그렇지. 이런데 드러난 거 그 옷 속에서 이렇게 볼록. 그 펑퍼짐한 옷을 입었는데도 이게 볼록하게 나왔다는 거 그거 얼마나 비만이에요. 기본적으로 이제 기골이 장대하니까 제가 보면 기본적으로 120kg 이상이야. 그럼 뭐 100% 심장 당뇨죠. 그러니까 그런 대로 튀어 나가는 거죠. 국가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고. 그러니까 이란 사람들 보면 그거랑은 격이 달라. 이란 시위하는 거 한번 보세요. 거기 그런 비만들 왔다 갔다 하면서 시위하냐고. 그러면 이란이 사우디보다 석유가 부족해? 아니란 말이죠. 뭐 사우디 다음쯤 되잖아 그래도. 이란이 뭐 예를 들어서 카타르보다 천연가스가 부족해? 아니란 말이죠. 거기다가 천혜의 지리적 요충지잖아. 위로는 카스피해, 중앙아시아, 코카소스 그 3국, 그러니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남코카소스 3국 거기로 통하고, 아래로는 인도양으로 통하고, 서쪽으로는 걸프만 건너서 아라비아 반도를 마주 보고 있고, 또 서쪽으로는 시리아 건너가지고 시리아 건너게 되면은 이라크 시리아 건너게 되면은 저거랑 통하고 지중해. 또 이쪽으로 가면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인도랑 가고. 이게 굉장히 요충지라고요. 어마무시한 요충지예요. 이란에서 왜 제국이 만들어졌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그래서 이게 인구 거의 1억에 달하는 자유국가가 이 지역에서 등장한다? 이건 뭐 장난이 아니죠. 이게 레자 팔레비가 그동안 입 바른 소리를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제 작년 7월은 이제 6월에 12일 전쟁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란이 개박살 나고 굴욕을 겪고 난 직후죠. 그 작년 7월에 카타르 알자리자라가 이제 오늘 들려드리는 이제 그런 팔레비의 발언을 두고 저거 레자 팔레비 말이야. 셀프 프로클레임드 자칭 황세자란 자가 맨날 시위나 선동하는 뻥카나 치고 말이지. 쟤는 이스라엘 앞잡이야. 이런 기사를 실어요. 카타르 알자지라가. 그러니까 적대감을 보이는 거라고요. 이란의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 그때 그러면 무슨 발언했는데 팔레비가 이 이란의 그러니까 자유 이란의 글로벌 그 정책에 대해서 5가지 원칙을 밝힌다고요. 직접 한번 들어보세요. So let me be clear about how a free Iran will act towards its neighbors and the world after the fall of this regime. In security and foreign policy, Iran's nuclear military program will end. Support for terrorist groups will cease immediately. A free Iran will work with regional and global partners to confront terrorism in diplomacy. Relations with the United States will be normalized, and our friendship with America and her people will be restored. The State of Israel will be recognized immediately. We will pursue the expansion of the Abraham Accords into the Cyrus Accords, bringing together a free Iran, Israel, and the Arab world. 이게 기막히잖아. 이 말 잘해요, 이 양반. 이 양반 저보다 한 8살 어린 것 같은데 지금 63, 64 이런 것 같은데 이 아브라함 협정 체제라는 게 그 아랍 왕정국가와 아랍 왕국과 이스라엘, 물론 왕국이 아닌 이집트 같은 데도 물론 끼어 있지만 아랍 왕국과 이스라엘 사이의 협력 체제잖아요. 그걸 왜 아브라함이라 그러냐? 이슬람의 쿠란에도 아브라함이고 성경에도 아브라함이니까 오케이, 이건 같이 아브라함을 모시는 우리끼리 만나는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 협정이라고 이름을 달았다고요. 그런데 이란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슬람을 내세운 신정 전체주의랑 싸우잖아요. 테오크라틱 토탈리테리아니즘이랑. 그러니까 이슬람에서 말하는 아브라함을 내세울 수가 없는 거라.
그러니까 이란은 페르시아 제국을 만든 키루스인데 키루스가 그냥 정복자가 아니에요. 룰을 잡은 사람이라고요. 그 중동 서남아시아 일대에 다민족 제국은 이러한 규칙에 의해서 운영돼야 돼. 그래가지고 포로로 잡혀갔었던 먼저 번에 그게 어디야? 저기 바빌론에 포로로 잡혀갔던 바빌론 정복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를 정복한 다음에 메소포타미아 포로로 있던 그 유대인들을 다 풀어주잖아. 그래서 성경에서는 고레스 그러잖아요. 그게 키루스거든요. 그게 사이러스라고 영어로는 읽을 때. 우리는 보통 키루스라고 이제 책에는 써 있고 그게 성경의 고레스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고레스를 얘기하는 건 이스라엘에 대해서 야, 너 우리 옛날에 너희 해방시켜 줬었어. 그 얘기라고 지금. 그리고 고레스를 얘기하는 건 아랍에 대해서도 야, 우리 옛날에 제국 만들었을 때도 너희 안 잡아 죽였잖아. 그때 상당히 공정한 다민족 그 글로벌 제국이 어때야 되는지 첫 사례를 만든 게 우리잖아. 그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키루스 협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역사적 백그라운드를 알면 저 사람이 키루스 어코드, 그러니까 아브라함 어코드가 왜 키루스 어코드로 돼야 되는지, 왜 그때 단어를 키루스라고, 그러니까 사이러스라고 선택했는지가 이렇게 보이는 거죠. 네. 또 이 팔레비의 비전은 이란은 중동의 남한이 됐어야 된다. 이란은 중동의 사우스 코리아 인 미들 이스트. 이란은 중동의 남한이 된다. 그래 돼야 된다. 근데 북한이 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동 서남아시아 한가운데 카스피아와 인도양 사이에 인구 약 1억짜리 또 하나의 대한민국이 생기면 무슨 일이 발생하겠냐. 이 문제예요, 지금 이게. 이스라엘은 오케이. 유럽도 오케이. 걸프 아랍 국가들은 그거 안 됩니다. 이런 식이고. 미국은 이걸 어떻게 해야지 이렇게 고민하고 있는 거고. 한번 들어보세요, 직접. 예. Iran today should have been the next South Korea of the Middle East. Iran at the time had 5 times the GDP of South Korea. Today we have become North Korea. Not because we don't have the human resources, not because we don't have the natural resources, but because we have a governance that doesn't give a damn about the people and the livelihood, that have exploited our nation and its resources, that has impoverished our nation while funding radical extremist terrorist groups and proxies in the region and beyond, have outstretched their arms all the way to Latin America. 예, 베네수엘라를 손을 잡았잖아요, 이란이, 마두로를. And are still standing there only because the delay in their collapse was a result of appeasement. 예. 아니, 당근 줘가지고 살살 달래니까 delay of the collapse is the result of appeasement. appeasement은 결국 당근이거든요. 당근 써서 살살 달래니까 체제 무너지겠냐. 이게 이제 최근에 한 발언이에요. 이게 여기서 엊그저께죠. 예, 여기서 이란은 중동의 대한민국이 돼야 된다. 그래야 마땅하다. 인구 1억짜리 대한민국이 그저 한가운데 떡 등장한다. 그렇게 가요. 이런 사람들 무지하게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이란은요, 우리가 흔히 이제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라 그래가지고 한 4, 5천 년 중에 정복 물결이 저기서 시작되잖아요. 지금 우크라이나, 그 다음에 지금 동코사크,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보다 더 동쪽, 그러니까 볼가공화국, 타타르공화국 이런데 지금 러시아 일부. 거기서부터 이제 무지막지하게 기고리장대한 그리고 굉장히 부유한 유목민들이 마차와 말을 이런 걸 이제 말을 길들였고 마차를 돌리고 이 유목민들이 이제 유럽 같으면은 다 잡아 죽이고 자기들이 들어가서 살았어요. 유럽은. 그러니까 population replacement예요. 유럽은 많이 그랬어요. 특히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게르만 이런 게 다 그 아래에서 나온 거예요. 게르만 쪽은. 그다음에 저쪽도 많이 들어갔고, 그러니까 라틴 이런 데도 많이 들어갔고, 그리스는 거기 일파가 내려왔고, 그리고 그게 이제 이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이제 인도까지 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인도 유로피안 물결이라 그러죠.
그래서 저만 해도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란도 원래 원주민이 있었는데 한 4,000년쯤에 5,000년 전쯤에 인도 유러피안 물결이 닥쳐가지고 그리고 인도 아리안이라고도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가 이 아리안들의 성지가 됐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니 세상에 유전자를 뒤져보니까 유럽 쪽은 유전자를 뒤져보면 인도 유러피안 물결에 의해서 물갈이가 돼버린 거예요. 대량 학살이 일어나고. 근데 이란 쪽은 유전자를 뒤져보니까 이란이 원조야. 그러니까 이란 그 지금 우리 이란 그 비옥한 고원지대 이런 쪽에서 또 카스피해 연안 이런 데서 지금 테헤란 인근 부근 이런 데서 농사를 짓던 사람들이 10,000년 전에 그 유라시아 스테페 벨트, 그 초원 벨트로 올려 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크라이나와 동코사크 지역, 우크라이나 서코사크 지역이거든요. 거기로 올라붙어서 거기서 유목을 일으킨 거야. 그래서 걔들이 다시 내려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정복한 거예요. 근데 정복을 했을 때 완전히 또 정복이 아니고 좀 올라탄 거에 지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후손이 와서 선조의 땅을 다시 지배자로 들어선 케이스, 이란이. 근데 그 원래 자기 본가를 다 잡아 죽이질 않았다고. 그게 유전자로 나타나요. 그러니까 저기가 뿌리가 굉장히 깊은 지역이에요. 엄청 뿌리가 깊은 지역입니다. 어마무시한 거고, 어떻게 보면 그 유럽을 완전히 뒤집어 엎고 그냥 흔들흔들하게 만들었던 인도 유러피안 물결의 주인공들의 원조예요, 저기가. 인도 유러피안 물결이 미쳐서 만들어진 데가 아니라 인도 유러피안 물결을 만들어낸 주인공들이 저기서부터 튀어 올라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데가 만약에 자원도 많은데 이게 대한민국과 같은 그런 그런 자유민주주의 이런 입헌 군주국이든 뭐 공화국이든 이런 거를 이거 해갖고 계속 밀고 나온다. 이거는 뭐 보통 일 아니죠. 예. 그럼 이제 그런 이란이 등장을 했을 때, 그런 자유이란이 등장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올 거냐. 제가 이걸 전에 주마간 산격으로 한번 말씀드렸는데 오늘은 그때보다 좀 더 차분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직접적 효과 말고도 제가 꼽아봐도 최소한 6개의 파급 효과가 생겨요. 이거 정말 어마무시한 변화입니다. 우선 직접적 결과는 뭐냐. 걸프만 에너지 질서가 바로 잡히죠. 에너지 가격이 하락하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가 개털이 돼요. 러시아는 이제 중동에 대한 영향력을 쓸 때 그 러시아의 맹방이 이란이었는데 앞으로 중동 영향력을 쓸 수가 없어. 또 중국은요. 중국은 기본적으로 미국 영향권 바깥에 있는 에너지 소스를 구축하려고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러시아랑은 만만치가 않단 말이에요. 러시아가 전체가 돼서는 안 돼. 러시아는 n분의 1이 돼야지. 그래서 중국이 베네수엘라와 이란에 공을 들여왔다고. 근데 공을 들이는 게 걔들이 결국은 가격 후려쳐서 사들이는 걸로 공을 들였지. 그리고 미국한테 당할 때 그냥 셋다 마우스하고 가만히 있는 방식이죠. 그러니까 중국 파트너 돼봐야 아무 소용없다. 결국 이게 다 증명이 됐다고요. 그러니까 중국, 러시아가 개털된 거예요. 직접적 결과는. 그렇게 돼요. 1차 파급은 뭐냐. 걸프만 아랍 왕국들이 밖으로는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하죠. 이제까지는 이란이라는 악의 축이 있으니까 미국이 걸프만 아랍 왕국들을 어화동동하고 끌어안고 가지만 이란이 진정으로 가장 강력한 미국과 이스라엘의 동맹이 되면 아랍 왕국은 그냥 n분의 1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 대한 레버리지를 상실하죠. 그리고 안으로는 내부 개혁 요구에 직면을 하죠. 이 아랍 왕국들 가보면 시아에 대한 경멸과 증오가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순위 입장에서 야 시아 애들도 저 정도 하는데 왜 우리 순위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까딱하다간. 2차 파급 효과는 뭐냐면 이스라엘, 이란이 중동을 이끄는 축이 돼요. 이게 아까 팔레비 그냥 딱 까놓고 얘기하잖아. 예, 키루스 동맹, 사이러스 동맹을, 고레스 동맹을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비해서 지금 사우디 어땠냐 이거지.
17 하마스 테러 이후에 사우디가 원래 이스라엘이랑 잘 된다고 바로 그냥 막 폭스뉴스 인터뷰하면서 그 모하메드 빌 살만이 큰 소리 빵빵 쳤잖아요. 그러다가 17 하마스 테러 딱 터지니까 샷다마우스 딱 하고서 우리는 팔레스타인 국가 어쩌고 저쩌고 팔레스타인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몸조심하잖아. 왜냐면 거기서 이스라엘 편 잘못 들었다간 국내가 불안해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약골이란 소리지. 굉장히 눈치 보는 기회주의적 약골에 지나지 않는 거죠. 그러면 이건 동맹이 아니잖아. 리짜이맨과 뭐가 다르냐고, 모하메드 빈 살만이. 그 정도로 처신하면. 그러니까 이스라엘, 이란이 중동을 이끄는 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된다고. 3차 파급은 뭐냐면 터키가 미국에 대해 가진 레버리지가 똥이 돼요. 그리고 시리아가 군기 잡히죠. 지금 시리아는 터키와 미국 요 사이에서 지금 딱 그 레버리지 써서 지금 시리아가 지금 막 그 시리아 내부에 있는 쿠르드 쪽 그 지역 막 쳐들어가고 난리가 아니에요, 지금. 칼 뽑고서. 미국이 설마 우리 패겠어? 지금 이란 패는데 바쁜데 우리랑 삐지면 터키랑 삐지고 우리랑 터키가 삐지면 앞으로 이란에 대한 작전은 누구 협력받아서 할 거야? 너희 시리아 영공 넘어서 나라 들어가야 되잖아. 이란 패려면. 이거죠. 그 약점 잡고 지금 이참에 쿠르드 작살내야겠다고 지금 길길이 날뛰고 있고 그 누구 오다를 받고 하는 거냐? 터키 에르도간 오다 받고 하는 짓이에요, 그게. 이제 이런 난잡한 짓이 좀 어려워지죠. 4차 파급은 뭐냐? 아프리카 사헬 지역이 진정되죠. 아프리카 사헬이라는 건 원래 프랑스, 거길 아프리카 프랑스라고 부르죠. 아프리카 프랑스죠. 그러니까 사하라 산부 바로 남부에 아주 건조한 사바나, 그러니까 반사막, 반사바나 뭐 이런 데서 뒤죽박죽 부르키나파소, 뭐 말리 이런 데들이요. 거기가 프랑스가 영향력이 쇠퇴하면서 그 급진 이슬람 세력, 테러 단체들, 군부 뭐 이런 것들로 해서 그냥 난리 법석이 터지면서 그런 데서 이제 급진 시체팔이 양아치들이 이제 권력을 잡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지금 상태가 거의 난리가 아니야. 근데 거기서 제일 일관된 힘으로 밀고 나가고 있는 게 결국 이슬람 급진 세력이야. 테러 조직들이야. 그럼 그 뒷돈 누가 되고 있는데? 이란이 되고 있어요. 여기에 진정이 되죠. 4차 파급은. 5차 파급은 뭐냐?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들. 아까 지도 보셨잖아요. 중앙아시아 오탄 국가라는 게 카스피아 오른쪽으로 붙어 있잖아. 거기 이제 예를 들어 투르크메니스탄 이런 데는 이란이랑 아마 접경이죠. 카스피아 통하게 되면 뭐 카자흐스탄 바로 통하죠. 우즈베키스탄도 바로 통하지 않을까? 모르겠어요. 거기가 숨통이 생기죠. 거기가 중국도 안 통하고 러시아도 안 통하고 이란 통하면 바로 내려오니까 바다로. 바다랑 바로 연결되죠. 이란 통하면. 그게 러시아가 추진해온 남북 통로였잖아요. 카스피아 언저리하고 이란을 관통하는 통로. 그러면은 이거 뭐야? 중앙아시아 하면 남코카서스 3국. 그러니까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아르메니아. 거기까지 영향 미치죠, 바로. 그럼 중국, 러시아 개털되는 거예요. 중국은 야, 너희가 러시아 안 통하려면 우리랑 해야지 별 수 있냐? 이런 식으로 오탄 국가를 쥐어짜 왔잖아요. 러시아는 야, 너희 한눈 팔면 쥐어 터지는 거야. 뭐 중국이랑 한눈 파는 건 뭐 어쩔 수 없고 당분간. 뭐 이거고, 태도가. 카스피에 관통하는 송유관 노차국 그렇게 오탄 국가들이 말하는데 러시아가 야, 거기가 우리 내야 어디 바다 밑에다 뭘 깔아 이놈의 자식들. 안 돼 임마. 그 러시아고. 카스피에 관통하는 송유관을 그 아제르바이잔 바쿠까지 놓자는 건데 그걸 못 놓게 하고 있거든. 개털되는 거예요. 6차 파급은 뭐냐? 이란 바로 옆에 어디야? 아프간, 파키스탄 아니야. 이란이 안정화되면 아프간, 파키스탄이 진정된다고. 그렇게 그 정도 일이 번지면은 인도가 덜 난잡해져요. 이란과 인도는 가깝습니다. 굉장히 가까워. 지리적으로도 인도 그 뭄바이 있는데 인더스강 하류 지역하고 바로 통하죠. 연안으로 올라가면 바로 이란 아니에요. 그러니까 수메르 지역, 수메르가 인류 최초의 문명 아닙니까? 제일 먼저 문자를 개발한 데고, 문자를 만들어낸 데고. 거기 보면은 인도랑 다 왔다 갔다 한 그거 남아요.
심지어는 언어도 수메르 언어랑 인도 드라비다어, 우리가 요새 가서 뭐 타밀어랑 굉장히 가깝습니다. 한국은 뭐 이렇게 나오는데 나 그 사람들 좀 아쉬운 게 있어. 아, 그런데 우나미승만의 정신적 스승이자 동지, 평생 동지인 그 헐버트가 한국어와 타밀어, 다시 말해서 한국어와 드라비다어 사이의 문법적 유사성이라는 책을 이미 120년 전에 썼다고요. 100년 전에. 그 책이라도 좀 소개를 해줘야지. 우나미승만 얘기는 안 한다고 하더라도 우나미승만 그 잘못 얘기하면 또 저쪽 왼쪽 애들이 저기 또라이 전쟁광이라고 욕하니까. 그런 건 없이 그건 딱 입 닫고 자기가 다 발견한 것처럼 막 얘기하니까 좀 그런 건 좀 그런 세태는 고쳐졌으면 좋겠어. 아무튼 간에 그 수메르어도 그 교차거예요. 또 여기서 갑자기 또 이상한 국뽕으로 야 수메르 거기 뭐 항반도에서 건너간 거 그런 건 아니고요. 교차거 쓰는 데 많아요. 그러니까 그쪽에서 그러니까 뭐냐면 그 드라비다어 그 타밀어의 일부가 드라비다어일 거예요. 그것도 교차거고, 수메르어도 교차거고, 그 다음에 위로 건너가면 우랄 어족에 속하는 언어들. 그게 뭐 제일 큰 거는 뭐 어디라 그래야 되나? 헝가리가 제일 클래나? 우랄 어족 중에 헝가리. 그 다음에 핀란드, 에스토니아. 그 다음에 핀란드 안에 있는 조그만 소수민족 또 무슨 그 숲속에 저거 키우고 사는 사람들 이런 게 다 이제 우랄릭 랭귀지예요. 우랄어들. 그 교차어들이라고요. 우리처럼 이제 조사가 있고 어미가 있고 그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원래 이렇게 이란과 인도는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다고요. 그러니까 인도가 메소포타미아랑 가까웠고 그게 수메르에서 나타났으면 인도에서 메소포타미아를 가려면 그 옆에 이란 해안을 쭉 한 1000km, 한 500km 가야 메소포타미아잖아. 그 페르시아만 바게트만 긴 거. 그러니까 얼마나 가까워요? 굉장히 가깝죠. 그러니까 인도가 덜 난잡해진다고요. 인도는 뭐 옛날부터 난잡하죠. 중국 혁명이 일어났을 때 제일 먼저 중국 혁명 박수 쳐준 게 누구예요? 인도의 네루예요. 인도의 네루입니다. 빠딱했어요. 인도. 지금도 그 난잡한 게 남아있잖아요. 인도. 노는 꼴 보면. 우리가 사이즈가 이 정도 되는데 뭐 다 좀 그렇지 뭐 그런 거죠. 인도 그런 게 있죠. 예. 이렇게 자유 이란의 등장은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계속 파급 효과가 번지는 그런 거예요. 이 북한 자유화는 여기에 비해서 딱 두 가지의 파급 효과로 정리가 되죠. 하나는 중국에 대한 직격탄. 너무 큰 포커스가 있는 거예요. 그건. 그래서 뭐 다른 파급 효과라고 따로 이렇게 들이댈 것도 없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인구 8천만짜리 코리아 경제권. 얘기가 달라지죠. 그 두 개의 굉장히 큰 효과가 있는데, 그 다음 나머지는 그 두 개가 너무 크기 때문에, 아니, 한국이 지금도 무지막지한데 거기 인구 8천만까지 불고 뭐 어쩌고저쩌고 해봐. 그럼 이거는 뭐 지금 독일 넘어설 건 확실하잖아. 그러면 뭐 인구 때문에 인도는 못 넘어선다 그래도 실제 국력이나 실제로 한판 붙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에너지는 거의 중국한테 절대로 안 밟히는 에너지가 들어가게 되잖아요. 중국은 그 한반도 자유와 북한 자유에서 완전히 안쪽에 그냥 금이 가버릴 거고. 이제 북한 자유화는 그런 의미에서 그게 무지하게 심각한 사안이고, 그건 미국도 함부로 카드를 만지작거리기가 어려운 사안이에요, 그게. 저같이 백모 같은 사람 막 뭐라고 떠들어도. 근데 그것과 달리 이란 자유화는 펑퍼짐하게 널리 이렇게 그 파문이 번지는. 근데 워낙 넓게 번지니까 이렇게 이거 장난이 아니죠. 예,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과연 자유이란을 향한 조치를 취할까?
자유이란이라는 초거대 변화를 추진할 국가 의지가 미국한테 있을까? 이 화두거든요, 지금. 뭐 트럼프가 배신했나 마네. 이거 배신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배신이라고 표현한들 트럼프 욕을 못 한다니까요. 아까 제가 이유를 들어드렸잖아.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왜 그거 군사적으로 안 치냐면 거기다가 아까도 보셨듯이 이스라엘과 미국이 작업해가지고 방송다수 작살내고 이런 하이브리드 전쟁이 이미 전개되고 있기 때문에 함부로 그건 비난을 못해요. 물밑에서 뭐가 진행되는지 모르니까. 그러나 그걸 넘어서서 이게 근본적인 이슈는 뭐냐면 미국이 자유이란을 원하냐. 그 다음에 이 변화를 자유이란을 위한 이 초거대 변화를 위한 조치를 취해 나가겠다는 국가 의지가 있냐. 저는 있다에 원한다. 있다에 51%, 60%, 70% 확률 겁니다. 그래서 이란에 대한 미국 트럼프가 취할 행보를 보면 작게는 미국이 리짜이면 어떻게 다룰 거냐. 크게는 앞으로 미국이 북한 자유에 대해서 어떤 종류의 비전을 가지게 될 거냐. 이것을 가늠을 해볼 수가 있어요. 네, 오늘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